연예가에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연예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소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최근 6살 꼬마가 무려 95억 원짜리 건물을 샀다는 엄청난 뉴스가 보도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야, 6살 꼬마 보람입니다. 예. 60살이 아니에요. 6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6살 보람이가 네. 번 돈으로 그의 가족이 청담동에 95억짜리 5층 빌딩을 산 거예요. 이 빌딩을 전체 임대하면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천만 원이 나오는 빌딩입니다. 월세 2천만 원이면 네. 노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6살에 노후 다 준비됐어요. 굉장한데 보람양의 가족이 어떻게 95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뭐죠? 그 비결은 바로 너튜브입니다. 너튜브. 너튜브. 대세죠. 보람양이 나오는 대세요. 너튜브는요, 뭐 일상을 올리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 리뷰를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데 이 3개 정도 되는 채널의 도합 구독자 수가 3,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3,500명이 아니라 인구수. 500만 명. 500만 명이요. 근데 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이 보람양이 다른 친구들과 뭐 좀 차별화되는 특별한 매력이 있나요? 일단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 홍석천 씨만큼 좋아요. 어떤 제 리액션이 뭐 과하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상대방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호불호가 흥이- 있겠네요. 흥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린 아이여서 호예요. 불호가 없어요. 보면은요. 닭이었구나.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하나에 저렇게 반응을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타고나는 것 같은데 카메라 친화력이 좋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늘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 앞에서 너무 재밌게 노니까 그 아이가 방송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예쁘게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이 무엇보다 큰 강점이죠. 이 보람 튜브의 수입에 이렇게 보탬이 되고 있는 저인데요. 아, 그래요? 저희 아이가 지금 딱 이걸 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보다 보면 저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보람 튜브가 다른 때보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보람양의 아버지가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그 사이드 역할들이죠. 악마일 때도 있고, 뭐 경찰 아저씨도 있고 그런 굉장히 잡다한 단역들을 아빠가 맡아서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가족 중에 또 이제 삼촌도 있거든요. 삼촌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 가족끼리 이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너튜브가 뭐가 인기가 되면 한 번 보고 말겠지만 아이들 거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반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눌렀던 거를 또다시 누르는 성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 너튜브에서는요, 보람양이 헐리우드 뺨치는 세계적인 인기 스타입니다. 보람양이 95억짜리 빌딩을 산 게 미국 CNN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기 스타인 것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도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잘 그렇죠. 말을 이해를 구독자가 못해도. 더 많아요. 3,500만 명. 매달 들어오는 광고 수익료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너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보람튜브 3개 채널의 광고 수익을 모두 합치면 매월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30억인 거네요. 네, 매월. 6살 꼬마가 너튜브를 해서 한 달에 30억을 번다는 게 이게 1년에 30억을 번다 그래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30억이라는 게 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1년에 뭐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이제 계산했느냐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유튜브 수익 설명을 할 때
한 조회수당 1조회당 뭐 대략 광고 한 번을 봤다고 치면 최근 그 이 보람양이 출연하는 채널 3개 한 달 조회수가 11억 2,500만 건이니까 3원씩만 계산해도 33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한 400억 되는. 저도 나가고 이제 나서- 너튜브를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돈 좀 들어오나요? 노트북을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총 금액을 정산 받았어요 이번에 한번. 공개합니다. 이번에 한번 정산 받았어요. 지금까지 총 금액. 슬비 씨. 24만 원을 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유명세에 비해서 많이 벌었네요. 4만 원? 30대 후반인데 24만 원? 6개월에서 연예인이 6개월 예. 너튜브 얘를 한 했는데 달에 33억을 번다고? 이게 바로 진짜 박탈감 아닙니까? 이게 박탈감이죠, 이게. 대박입니다. 기사가 실제로 나고 나서 막 명문대생들의 그 대학교 그 대나무 숲이라고 하거든요. 익명 게시판에 실제로 이 보람TV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명문대에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너무 박탈감이 느껴지고 모든 게 허무하다라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와서 누리꾼들이 너무 공감이 간다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키즈 콘텐츠 보면은 이게 사실 촬영 시간이 노동 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몇 시간 정도 촬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동 인권에 보면 노동권에 관련해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노동권 초과 시간으로 봐야 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장에서 15세 미만의 아역 배우들한테는 촬영을 할 때 가이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일주일에 촬영 시간은 뭐 최대 35시간으로 하고 뭐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유튜버들도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 미다리의 김성은 씨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어린 그 아역 배우 출신인데 성인이 사춘기에 오면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평일에 보는 시간이요. 다 합쳐도 한 5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아이를 중심으로 그냥 가족 회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어떤 부모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도 많을 거고요. 절대로 이 아이가 부모가 시킨 각본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누구라도 알아요. 전 그런 분명히 순기능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요. 이게 잘 맞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난 건데 이걸 보고 돈의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돈 벌 수 있을 거야 해서 이거를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애한테 강요하는 이런 부모들이 정말 문제일 것 같아요. 요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눈에 자주 띄는 패션이 있는데 좀 이렇게 글쎄요, 이게 예전에는 참 민망했는데 요즘 패션업을 해요. 바로 레깅스 패션입니다. 예전에 뭐 운동할 때나 입는 아이템이었는데 요즘 일상복으로 편안히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요즘 그 룩이 유행이에요. 운동하고 바로 이제 나온 듯한 그런 편안한 운동복 차림을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거든요. 그 룩 자체가 유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원조라고 하면은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가 한때 레깅스 패션을 엄청나게 유행시켰잖아요. 그리고 배우 김태희 씨도 공항 패션으로 레깅스를 즐겨 입는데 굉장히 좀 건강미 넘쳐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런 게 매력이라고 하시죠. 클라라 씨가 그 시구도 했잖아요. 아, 그때부터. 그때만 해도 근데 그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레이디 제인 씨도 저도 운동 갈 때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레깅스만 입고 많이 다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운동 가러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몸매에 자신 있는 분들이 자신 있는 입고 분들이. 나오는 것 봐라, 내 자리를 봐라. 어서 봐라. 나를 봐. 애슬레저 룩이 인기를 끌면서 레깅스 특수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수백억대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대체 누군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로 안땡땡이라는 레깅스 전문 업체 CEO인 신애련 대표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무려 400억 원. 레깅스 하나로 대박이야. 그 업체 매출. 업체에서 이분이 굉장히 예쁘시고 걸그룹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리시네. 미모가 아주 뛰어나신데 나이가 올해 28살밖에. 진짜요? 근데
연매출 400억. 400억. 찍는 회사의 대표라니. 세상 제일 부럽네. 28살. 와, 배가 너무 아프네요. 사실 레깅스 사업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올해는 레깅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좀 꾸미고 있는데 아, 그래요? 늦었네요. 이런 분이 계시네요. 28살. 홍석천 씨가 지금 하면 이제 50 다 돼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아, 그렇죠. 신혜련 대표는 23세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미 5년 전에 기분 나빴어요. 아시겠어요? 안땡땡의 신혜련 대표가 원래 요가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당연히 요가복에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이 요가 강사가 그 사람들의 체형을 아름답게 가꾸는 걸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체형에도 뭔가 자신감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렇게 체형에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옷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옷을 입냐에 따라서 내가 운동하면서 내 모습을 도취를 할 수 있는가를 안 거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레슬링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거 했었잖아요. 에어로빅. 에어로빅. 예. 요가복을 만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전 재산이 2천만 원 정도였대요. 23살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넉넉한 돈도 아니거든요. 일단 남자친구랑 원단 시장에 가서 무조건 좋은 원단을 쓰자라는 생각으로 원단을 구입을 했는데 봉제업체를 찾아가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 팔아서 만들어서 팔면은 바로 드리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이 거기서 마네킹 역할, 그러니까 피팅 모델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요가복 업체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한 5년 만에. 네네. 그런데 사실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떡하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거 쉽지 않아. 외상이잖아요, 외상. 그렇죠. 그렇게 해주기는 예.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초면에 누가 혹시 김가연 씨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내일 꼭 드릴게요.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나도. 난 쳐다도 안 보죠. 진짜 쳐다도 안 보네요. 이 봉제업체 사장님도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열정 이런 거를 좀 높게 사서 이런 큰 결정을 좀 내려주셨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잘 된. 성공했죠. 예.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옷을 팔려면 매장을 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몰 내더라도 그것도 다 돈이 들거든요. 근데 레깅스 만들다가 빈털터리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정말 뚝심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초록 그 검색창에다가 쳐봐요. 요가학원, 필라테스 학원을 쳐봐요. 한 5천 개의 이 검색이 떴대요. 그거를 2, 3주에 걸쳐서 전화를 다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레깅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1,000km를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kg요? 네. 방문 판매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략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니까 왕복 거리 이상을 하루에 이제 매일 다녔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거의 뭐 장윤정 씨 정도의 소화력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직접 발로 찾아간 것이 아마 성공에 꽤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3일 만에 네. 하루 매출이 8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000만 원을 매출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4개월 동안 판매한 금액이 무려 8억 9천만 원. 시작하자마자요? 4개월 만에. 이거는 1,000kg 뛸만 하네요, 진짜.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신혜련 대표가 초창기에 본인의 사업적인 이 대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사진 봤을 때도 대번에 와, 걸그룹 못지않은 미모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피팅 모델도 했으니까는 본인이 입고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을 거고요. 입고 홍보를 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그렇게 많이 다녔으니까 입고 다녔겠죠. 그 핏이 너무 예뻤겠죠.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걸 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와 가꾸는 것도 전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대체 안땡땡의 레깅스는 뭐가 달랐기에 연매출 정말 400억이라는 말을 400억이
얼마만큼이죠? 말을 못하세요. 상상이 안 돼. 엄청나게 예, 예, 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요가나 필라테스가 엄청나게 유행을 네. 하면서 그 운동 자체를 다니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매번 그 운동복을 챙겨 다니면서 갈아입기도 힘들고 밖에서도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운동도 바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운동복을 많이 찾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깅스가 입기 힘든 옷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몸매가 그냥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쫙 붙어가지고 드러나잖아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레깅스 입는 거 좀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혜련 대표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Y라인인데요. 이 Y라인이 도드라지지 않는 레깅스를 개발을 해서 무려 5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Y라인이 왜냐면 레깅스처럼 딱 붙는 걸 입었을 때 Y라인이 딱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민망해서 못 입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그 매끈해 보이면서 그 민망해지는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입기 편해진 것도 있고 밖에서 좀 덜 민망한 거죠, 입는 사람이. 왜 얇은 소재의 치마 입을 때도 바람이 날리면 약간 실루엣이 막 다 Y죠. 드러나고. 여자들이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자, 성공한 인터넷 패션 사업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스타일 땡땡의 김소희 전 대표인데요. 개성 있는 의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를 기록했던 곳이죠. 네네. 이 스타일 땡땡이 유명한 게 연예인한테 협찬을 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곳이 스타일 땡땡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현아 씨가 뮤직비디오 빨개요를 할 때 입었던 바나나 티셔츠하고 미니스커트, 그리고 아이유 씨가 효린의 민박에서 입었던 핑크색 후드티와 스커트도 다 스타일 땡땡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유 씨는 홈쇼 매주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현진 씨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이쯤 되면은 뭐 한번 초대를 부탁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사실 이 스타일 땡땡 같은 경우는 국내 연예인 외에도 그 중국 배우죠 판빙빙도 굉장히 이 단골로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도 어떤 뭐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김소희 대표는 사실 뭐 이런 온라인 쇼핑몰 하는 분들에게 뭐 롤모델 같은 분들이 하죠. 굉장히 이분처럼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 이른바 그 동대문 표 옷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을 해서 13년 만에 1,600억 규모의 회사로 키웠고, 그리고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프랑스 유명 회사죠. 그 글로벌 회사인 로레땡에서 이 스타일란다를 6천억 원에 산다, 이런 뉴스도 아마 작년에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소희 대표가 창업한 스타일 땡땡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추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2011년 매출이 약 300억 원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약 1,000억 원, 2017년에는 약 1,600억 원을 기록하고, 이듬해 2018년 프랑스의 글로벌 회사 로레땡에 무려 6천억 원에 매각된 겁니다. 지분은 매각했지만 로레땡의 설득으로 김소희 전 대표는 쇼핑몰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 땡땡의 김소희 전 대표가 최근 엄청난 쇼핑을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품목이 상상 초월인데요.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한옥을 쇼핑했습니다.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한옥의 가격이요, 무려 이 한옥의 가격이요, 무려 96억 6,800만 원. 100억에 육박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 네. 대출 하나 없이 현찰로 그냥 쇼핑하셨습니다. 야, 보통 이 정도면 장바구니에 넣어놓고선 몇백치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96만 6,800원이 아닙니다. 96억. 6,800만 원입니다. 아, 진짜 웬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안 부러워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부럽네요. 이렇게 한 번은 해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약간 이 한옥을 구입했다고 하니까는 되게 돈을 가치 있게 쓴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냥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한옥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살수 그렇겠죠. 있죠. 예, 문화재 자료니까. 문화재 자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증개축한다든지 이럴 때 서울시에 반드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런 내용들은 있죠. 근데 100억이면 핫플레이스의 어떤 건물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굳이 한옥을 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소희 전 대표가 매입한 한옥 인근 골목이에요. 한옥을 개조한 고급 저택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누가 사냐? 대기업 오너들과 중견 기업인 그리고 부동산 부호들이 산다고 합니다. 김소희 전 대표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데요. 김소희 씨는 많은 관심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한옥이 뭐 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아파트보다 더 편하다. 그러니까 한옥 컨셉으로 아파트가 나오기도 한대요. 예. 굉장히 핫한 인테리어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한복 전도사인 김가연 씨.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 이렇게. 한복 입고 한옥에 사는 건 제 꿈이죠. 그럼요. 여름에는 딱 모시 한복 입고 한지 창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한지 부채로 이렇게. 네. 오늘 근데 대기실에서 계속 춥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 덥습니다. 네. 생존기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마크라고 마크 투투라고 저기 비정상회담 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북촌 한옥에 살거든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고 한옥을 개조를 해놨는데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맞아. 정말 이 느낌이 뭐라고 할까, 사람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즈넉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래요. 잘 나가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수식어가 바로 제2의 스타일 땡땡일 것 그래요? 같은데,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땡블리였습니다. 땡블리. 네. 땡블리가 제2의 스타일 땡땡으로 불린 이유는 패션으로 시작해서 화장품 사업으로 이렇게 급성장하는 과정이 닮았기 때문인데요. 네. 작년에는 무려 약 1,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화제가 엄청 났었죠. 땡블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그 직접 모델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는 네. 임지연 씨의 공이 큰데 팬미팅을 열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연예인처럼. 네. 그래서 임지연 씨가 뭐 입고 발랐다 하면은 뭐 다 품절될 정도로 뭐 연예인 저리 가라 하는 인기를 누렸었죠. 네. 맞죠. 자, 그런데 사실 전반전에 제2의 스타일 땡땡으로 주목받던 땡블리가 사뭇 다른 후반전을 보내고 있죠. 지난 4월이었는데 한 소비자가 땡블리에서 구입한 호박즙을 딱 열었는데 거기 뚜껑 그 부분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땡블리 측이 반응이 어땠냐면 남은 수량 그리고 이 곰팡이가 확인된 하나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미온적인 대처를 했는데 여기에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곰팡이 균 같은 거는 먹었을 때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물며 대형 쇼핑몰에서 믿고 산 호박집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나왔으니까 컴플레인을 그래서 당연히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니까 좀 화가 난 거죠. 그런데 호박즙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만에 화장품 논란이 불거져서 집단 소송도 제기됐잖아요. 네, 지난 5월이었는데요. 이제 한 소비자가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땡블리 화장품을 쓰고 피부 질환이 생겼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후에 이제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내용을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에는 37명의 소비자들이 땡블리를 상대로 이제 집단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인당 1,000만 원이어서 이제 모두 합치면 3억 7천만 원에 달하게 됐어요. 이 트러블이 사진을 봤더니 네.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그마한 피부 트러블이 아닌데 소송할 만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뒤집어지고. 화장품도 논란이 이루어지자 임지연 전 상무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열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고객 만족 팀을 중심적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땡블리 측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불량률은 1% 미만이다. 기본적으로 호박즙과 화장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지난달에 땡블리 임지연 전 상무가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저라면서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를 두고 다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인들도 자숙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복귀를 하는데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또 실패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 자체가 아니라 이분이 판매하는 그 제품이 정말 괜찮고 그거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면은요. 전 다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불신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전에 선보였던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어야죠. SNS 자필 사과문에 달린 그 악플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살벌해요. 그래서 빨리 잘못한 건 좀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서 또 나중에 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땡블리처럼 크게 논란이 된 데가 아직 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업체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관리 같은 것도 좀 국가에서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여요. 자, 대박 유튜버가 억 단위였다면 지금부터는 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라고요? 예. 네.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물건을 연간 무려 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홈쇼핑의 꽃, 쇼호스트들 이야기인데요. 쇼호스트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 기록을 여러 갖고 계신 이분의 정체는 누구신가요? 네, 이분 정말 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쇼호스트계 시조세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시조세. 네. 좀 이력을 얘기를 해드리면 국내 첫 쇼호스트고요. 첫 억대 연봉 쇼호스트, 그리고 홈쇼핑에서 처음으로 명품을 소개한 분인데요. 95년도에 홈쇼핑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셨던 유난히 씨입니다. 유난히 씨. 안녕하세요, 유난입니다. 사실 이게 홈쇼핑을 보면요, 쇼호스트 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세요. 굉장히 빠르고 톤도 하이톤이에요. 그래서 뭐 마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막 품절됩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씨는요, 언니가 굉장히 친한 언니가 이거 정말 좋고 어쩌고 하면서 조금 얘기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야 될 때가 전화를 드는 거야. 차분해요. 나도 모르게. 최초의 억대 연봉 쇼호스트답게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시간당 판매량이 뭐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유난히 씨는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식품 1시간에 1억 원. 1억 원의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500만 원치 팔 때 1억을 팔았으면은 20배나 높은 기록이잖아요. 네네. 비결이 특별히 있었나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수입한 유기농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 건데 유난히 씨가 직접 현지에 가서 영상을 찍어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쇼호스트 최초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가전제품을 1시간 만에 무려 100억의 매출을 올려냅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유난히 쇼호스트가 판매 기록만 대단한 게 아니라 홈쇼핑 업계에 많은 것을 바꿔놓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걸 바꿔놓은 거죠? 이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이제 판매하는 물건만큼이나 또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건만큼이나? 네. 홈쇼핑 로고? 자막? 뭘까요? 바로 쇼호스트 손이 제일 많이 보인다고 해요. 아주 항상 물건을 이렇게 보여줘요. 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게 제품을 이렇게 바르고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모션도 똑같아. 맞아요. 그 유난히 씨가 네일 케어를 항상 받으신다고 해요. 이게 손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근데 방송 전에 손톱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네일숍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네일 케어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회사에서 네일숍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다 있어요. 네. 다 그래서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들어지게끔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홈쇼핑 볼 때마다 아니 쇼호스트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게 매번 다른 네일 컬러랑 저렇게 관리를 하실까 했는데 다 그 회사 내부에 샵이 있었군요.
아무튼 그 유난히 씨의 이 건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 쇼호스트가 이렇게 물건을 보일 때는 거의 손을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보석이나 화장품이나 어떤 옷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손이 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터가지고 막 이렇게 거스름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좀 뭐 밑에 조금이라도 때가 좀 껴보인다 이러면은 사고 싶지 않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또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게 이 시청자들 혹은 뭐 예비 구매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 SMS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또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와의 소통을 시작한 것도 역시 그 유난히 씨가 처음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억대 연봉이다 이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억대 연봉까지 갔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유난히 씨는 저랑 이 홈쇼핑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난히 씨의 스타일이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유난히 씨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조용조용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콜수가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계속해서 매진을 치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스타일리시한 모습 확인해주세요. 홈쇼핑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중에서 꿀잼이 바로 방송사고인데 쇼 호스트계의 시조새이신 유난히 씨도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방송을 했는데 방송사고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 이제 그릇을 생방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릇 하면은 깨지는 게 문제잖아요. 이가 나가고. 근데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그릇을 계속 소개를 하면서 막 던져보고 떨어뜨려보는 정말 안 깨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결국 그릇끼리 부딪히는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그릇이 깨져버려요. 홈쇼핑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중에서 꿀잼이 바로 방송사고인데 쇼 호스트계의 시조새이신 유난히 씨도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방송을 했는데 방송사고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 이제 그릇을 생방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릇 하면은 깨지는 게 문제잖아요. 이가 나가고. 근데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그릇을 계속 소개를 하면서 막 던져보고 떨어뜨려보는 정말 안 깨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결국 그릇끼리 부딪히는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그릇이 깨져버려요. 간단하다. 절대 안 깨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방송 중에서 그릇이 깨지면 정말 당황스럽겠어요. 아무리 유난히 씨라고 해도 이거 넘기기가 조금 힘들 텐데요. 네. 이때 유난히 씨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반지였는데요. 예전에 보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나 봐요. 아마 보석도 판매를 했었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딱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 다이아몬드죠. 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석도 커팅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것조차 다이아몬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그릇이 절대 안 깨지는데 너무 단단하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세상에 안 깨지는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적어도 유난히 씨의 그 재치, 애들이 거기에 반해서 이 그릇이 2,500세트가 싹 다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억대 연봉 받으실 만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홈쇼핑 하면은 이게 방송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있으세요? 고데기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머리가 말도 안 되게 옛날에 뭐라고 하죠? 김무스 씨처럼 머리가 감정갖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이게 화면이 전환이 됐는데 돌아왔는데 웃겨가지고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멘트가 그때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컬이 나오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쇼호스트는 사실 여성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엔 남성 쇼호스트의 활약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주부들 사이에서 홈쇼핑계의 엑소로 불리우는 남성 쇼호스트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이민웅 쇼호스트입니다. 네. 이분의 방송의 특징은요. 물건을 판다기보다는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시키는데 재미있게 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홈쇼핑 업계에서는요, 남성이 좀 열세라는 그런 선입견을 딛고 무려 1시간 만에 주방 가구를 40억 원어치나 판매하는 그런 대기를 40억. 유명하죠. 주방 가전에 대해서 남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아주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내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 남자친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나 봐요.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든 장이든 깊고 진한 맛이 있어야 또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비슷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웃기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잘 들어보면요. 옷의 소재나 봉제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요. 알고 보니까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기업에서는 남성복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끼를 주체 못해서 쇼호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옷이 뭐가 어떻고 뭐가 좋고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약간 재밌고 예능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 보세요. 나풀나풀나풀 너무 재밌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재밌어서 웃겨서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빠져드는. 친근하게. 네. 그런데 아무리 옷을 잘 안다고 해도 남자다 보니까 여성복을 파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즈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복이 아니라 여성 속옷을 가장 많이 판 남자 쇼호스트가 바로 이민욱 씨입니다. 속옷을? 네. 3개월 만에 무려 1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진짜? 홈쇼핑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여성 속옷을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채널 빨리 돌리게 되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착용감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 설명하지. 그러니까 뭐 여성 쇼호스트들은 그 주부님 눈높이에서 맞춰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민웅 씨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호응이 엄청난 거예요. 주부님들이 또 엄청나게 호응을 주는 겁니다.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걸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호응을 얻으면서 결국 중형차 한 대에 정말 육박하는 그런 월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뭐 이민웅 씨는 저하고도 또 친분이 있는 동생이거든요. 있겠죠. 예. 이 친구의 특징은 뭐 지가 웃기면 웃기도 하고 뭐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도 하고 그래서 춤도 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 뭐 무슨 장기자랑 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으로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 쇼호스트입니다. 그러면 호스트? 그러니까 밤에 어디 업소에서 일하는 남자처럼 사람들이 오해해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 아이고. 생긴 것도 워낙 이제 꽃미남처럼 잘생겨서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독특한 진행 방식으로 또 위기 순간도 아주 잘 넘기고요. 여성 다른 쇼호스트나 게스트들을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는 재주를 갖고 있는 쇼호스트. 그리고 예전에 슈퍼주니어가 홈쇼핑에 나와서 패딩을 판매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맞아요. 됐던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 슈퍼주니어를 홈쇼핑 완판돌로 만든 것도 이민욱 쇼호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슈퍼주니어가 정규 8집 타이틀곡 블랙 슈트로 활동할 때 이제 공약으로 앨범 판매량이 20만 장을 넘으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앨범이 차트 상위권에 랭킹이 되더니 가뿐하게 20만 장을 넘어선 것이죠. 근데 바로 이민웅 쇼호스트가 이걸 캐치를 합니다. 근데 마침 김희철 씨와 살짝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SNS에 이왕 할 거면 나랑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적극적이기도 하셨네요. 저는 이걸 생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선하다. 대단히 신선하다. 슈퍼주니어가 겨우 패딩을 파는 근데 너무너무 즐겁게 팔고 제 기억으로는 20분도 안 된 거기에서 완판을 해버려서 그다음부터는 뭐 신나게 놀고 떠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발상이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쇼호스트들이 하지 않는 어떤 접근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개척자 같은 모습이 있어서 이민웅 씨를 전 높은 점수를 줬어요. 네, 그 슈퍼주니어 멤버들 사실 뭐 김희철 씨나 신동 씨나 다 워낙 입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봤을 때 뭐 예능이야 홈쇼핑이야 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청률이 2%가 나왔어요. 근데 월요일 동시간대 대비해서 6배가량 높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슈퍼주니어가 노 개런티로 출연을 했었다는 겁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야, 그걸 캐치해서 이민웅 씨가 연락해가지고 정말 회사 입장에선
보너스 받았겠네. 복덩이죠. 예, 복덩이네요. 자, 여성 속옷부터 겨울 패딩까지 줄줄이 억대 매출을 자랑하는 이민웅 쇼호스트가 팔지 못하는 품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과일하고 생선인데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과일은 이 씨알이 굵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민웅 휴호스트가 여성 휴호스트보다 훨씬 더 이제 체격이 크잖아요. 이거 들었을 때 과일이 작아 보이는구나. 마찬가지로 갈치도 딱 들었을 때 굵직굵직해 보여야지 살이 길어 많아 보여야 보여야 되는데 허리띠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민웅 씨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과일이나 이런 생선 판매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민웅 쇼호스트가 가장 꺼리는 제품이 바로 고등어라고 합니다. 고등어의 싱싱함은 바로 이 고등어의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눈을 이제 보여주면서 신선함을 보는데 이게 고등어를 들다가 잘못 들어서 고등어의 눈을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피가 나서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고등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스타들 중에서도 홈쇼핑 영역으로 넓혀서 대박난 분들이 많은데요. 네. 선배님도 홈쇼핑 출연을 많이 또 하시잖아요. 예. 많이 하시죠. 재밌어요. 홈쇼핑은 정말 방송은 이게 준비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이잖아요. 네. 그건 치고 빠지면 돼요. 근데 판매량이 눈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물론 저는 러닝게이트도 아닌데도 정말 신이 나고 매진하면은 정말 쾌감이 느껴져요.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고, 예. 몇 년 하셨어요, 김관 씨는 홈쇼핑? 쇼핑 제가 한 3년 했나? 3년? 네. 이석전 씨는? 저는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선배시네.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그럼 저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음식이나 음식 뭐. 브랜드가 그쵸?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화장품이나 패션 쪽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쪽을 하고요. 사실은 홈쇼핑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연예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잘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전드가 되신 분들이. 뭐 누가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비슷한데? 생각지 못한 일이잖아요. 네. 최하정 씨가 레전드인 이유는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3년간 누적 주문 금액이 약 2,8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2,800억. 엄청나죠? 최하정 씨가 홈쇼핑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오랜 기간 쌓아온 그런 어떤 생활 밀접형, 내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음식 내공이 굉장히 또 뛰어난, 이렇게 미식가잖아요. 유명한 그럼요. 미식가고 예.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워낙에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파는 게 아닌데도 이 언니가 먹어본 거 나도 먹어보고 싶고 이 언니가 해본 거 나도 해보고 싶고 이 말로써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는 분. 최하정 씨는 연예계의 소문난 대식가로 유명한데 연예계에 또 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씨. 예, 양대.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더 잘 먹는 여자애는 처음이다라고 최하정 씨를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지인들 사이에 별명이 먹는 것에 비해 이쑤시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최하정 씨는 음식 관련된 어록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거 최하정 씨가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양꼬치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주문하지 않은 이렇게 메뉴를 가져왔대요. 이건 주문하지 않은 건데 뭐죠? 지금 저희 가게 메뉴 다 드시고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기가 막혀. 서비스가 가게에 있는 아니었구나. 모든 메뉴를 다 먹은 거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로 나온 거야? 아니면 어차피 시킬 거라서 나온 거야? 쇼핑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거 주문표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다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다른 손님이 있어요? 아니었을까 네? 이런 손님이 있어요? 최하정 씨가 그래요. 저희 가게 와서도 맛있으면 야 이거 말고 또 딴 거 뭐 있어. 그거 먹고 야 하나 더 먹어. 딴 거 다 계속 시켜요. 그 김장훈 씨가 한번 식사 시간에 뒤늦게 좀 합류한 적이 있는데 김장훈 씨가 야 얼마냐 내가 오늘 계산할게 이렇게 했대요. 계산서를 봤는데 47만 원이 나와서 무척 당황했다라는 얘기예요. 식사값이요? 최하정 씨가 어디에서 먹은 거냐? 포장마차에서. 최하정 씨가 포장마차에서 먹고 하나 먹으면 그만큼 나올 그러게요. 최하정 씨는 본인이 잘 먹기도 하지만요.
이 음식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맛있게 맞아요. 표현하는 그렇죠.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찜닭 먹으러 가자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꺼운 당면에다 김가루 솔솔 뿌려가지고 먹자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런 계속 뭐랄까 연상. 연상해서 먹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최화정 씨가 홈쇼핑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꼬드김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행복한 꼬드김. 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명란젓 하나를 권할 때도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명태가 새를 내주고 알을 내어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못하겠어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번에 그 냉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냉면 위에 낙지가 올라가 있던 낙지 냉면이었던 거예요. 네. 주인아, 거기는 낙지가 냉면을 비벼줘. 자기가 낙지 먹고 싶게 개발했어요. 만드시더라고요. 이야, 표현력이 그래요. 너무 좋다. 네, 실제로 홈쇼핑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판매할 때도 그냥 팔지 않습니다. 그 아이스크림도 이 아이스크림은 단순히 디저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상이다. 그런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이 무려 2만 세트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야, 나는 아이스크림 홈쇼핑에서 하는 것도 못 봤는데 2만 세트가 팔렸다고요? 이야. 홍석천 씨는 그 최하정 씨하고 오래 봤으니까 홈쇼핑에서의 최하정 씨의 모습, 실제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네. 최하정 씨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는 거의 미쳐 날뛰듯이 팔고 있어요. 네. 진심이 통하는 거죠. 진심으로. 자기가 먹어보고 아니 자기가 써보고 너무 그렇죠. 좋은 거는 그게 공유하고 전달되는 싶은 거군요. 욕심이 말을 있으셔서 되게 길게 많이 잘 안 하세요. 그냥 딱 필요한 핵심만. 예를 들어서 언니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예쁜데요? 실크야.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는. 그냥 그래서 와, 갑자기 너무 좋아 보이고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으세요.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주방용품 얼리 어답터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방송에서 튀김 전용 냄비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뚜껑이 튀김망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 입장에서는 굳이 따로따로 쓰지 않아도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저게 뭐냐. 네, 그리고 주부라면 사실은 먹는 요리에도 집중을 하지만 도구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눈여겨보게 되죠. 최화정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홈쇼핑 관계자 사이에서도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살림꾼이라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중들한테도 알려지면서 최화정이 쓴다 하면은 왠지 세련되고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쓰고 싶다. 이런 식의 심리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최하정 씨가 사실 조건상 이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싱글이지 않습니까? 네. 버는 돈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옷, 패션, 뭐 가방, 액세서리, 그리고 또 집 꾸미는 거, 또 주방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김숙 씨는 최하정 씨한테 이미 이제 선입금을 하죠. 선입금을 해서 자기가 다 새로운 볼 거 수가 나오면? 없으니까 새로운 거 봐서 언니가 마음에 든다, 괜찮은 거다 그러면 이걸로 결제해줘. 이 정도로 최하정 씨의 선택은 굉장히 좀 정확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네, 네. 자, 풍문단 여러분들도 홈쇼핑 많이 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박 터트린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작년부터 홈쇼핑에 몇 번 출연했었어요. 네. 항상 뭐 딘딘 씨랑 같이 하긴 했었는데 거의 그냥 예능처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팔러 갔는데 아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책을 안 쓰신- 읽어보고? 네, 책을 쓰신 분이 강의를 해. 그럼 그걸 앞에서 그렇군요. 그냥 방청객이에요? 운동 모델이에요. 기구 있어. 그냥. 가서 운동하세요. 오케이. 운동 오늘 오랜만에 해. 좋은데요? 완판.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잘하는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가서 없이. 그냥 막 해요. 막 하는데 진짜 느껴보고 완판. 체험단이네요. 하고. 그러니까 체험단인데 살아있는 약간 저 리얼한. 솔직하기로 유명한 저 슬리피 씨하고 딘딘 씨가 가서 하니까 그게 더 고객들 두 분이 입장에서 꾸밀 줄 모르는 모르니까. 분들이 리얼 리뷰인 거죠. 잠머 이렇게 머리 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그 신뢰감에. 자,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홈쇼핑에서 영역을 넓혀서
대박난 스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문천식 씨인데요. 맞습니다. 예. 개그밖에 몰랐죠. 그가 이제 홈쇼핑에서는 쇼호스트로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문천식 씨가 이제 홈쇼핑 경력이 8년 정도 되는데 누적 매출 기록이 무려 5천억이라고 합니다. 5천억 원. 그러니까 뭐 홈쇼핑계의 거성, 뭐 완판남이라고는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문천식 씨랑 같이 또 홈쇼핑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프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나 개그맨으로서 방송하실 때랑 완전 다른 모습이고 그냥 다른 캐릭터 같을 정도로 전문 쇼호스트처럼. 네, 전문 쇼호스트처럼 완전 전문인처럼 하시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문천식 씨가 홈쇼핑을 주문할 때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한 번은 이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날 왜냐면 1시간 동안 매출이 오죽하면 21억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막 오류가 나가 너무 매출이 높으니까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대단하네요. 예. 그런 말 있었잖아요. 홈쇼핑계의 유재석이다. 네, 네. 예. 문천식 씨가 뭐 부업인 홈쇼핑으로 이 정도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품 회의도 참석을 하고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살림하면서 실제로 팔 물건을 사용해 본 뒤에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판단도 하고 상의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 주부 마음에 공감하는 멘트를 투척을 하는 거죠. 초반에 그 문천식 씨가 홈쇼핑에 앞에서 보통 쇼호스트 분들은 이제 고객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천식 씨는요. 누님! 뭐 이렇게 하니까 친근하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문천식 씨가 부업인 홈쇼핑에 이렇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네. 예, 사실은 아이가 아팠기 때문인데요. 문천식 씨는 2010년에 결혼 후에 2년 후에 첫째 아들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혈관 이상 증식하는 화염상 모반과 이에 동반한 선천성 녹내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술과 시술이 불가피하고요. 평생 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간절함 때문에 이 문천식 씨가 쇼호스트계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홈쇼핑에 입문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문천식 씨가 홈쇼핑에 입문하기 전에 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전 출연 중이었던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것인데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했는데 처음 노린 것은 라디오 메인 DJ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메인 DJ는 못하고 고정 게스트로만 11개의 프로그램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라디오를 다녔는데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그때는 벌었다고 합니다. 이 문천식 씨가 라디오 DJ는 좀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홈쇼핑 PD님의 전화였는데요. 이 당시 PD가 TV에서는 웃긴지 잘 몰랐는데 라디오에서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입담이 좋으니까 홈쇼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문천식 씨가 홈쇼핑에서 최초 계약은 3개월이었는데 연이은 매진 사례에 힘입어서 재계약을 바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까지 8년간 쇼호스트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진 거죠. 그렇군요. 예. 또 개그우먼 김지혜 씨도 네, 그 쇼호스트로 잘 자리 잡은 스타 중에 한 분이고요. 내가 남편 박준영 씨보다 더 잘 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그 박준영 씨도 얘기했어요. 자신이 살림을 하겠다고. 예, 예. 저는 정현동 씨 좀 생각이 나는데 네. 개그맨 분들이 자기 이름 따서 이렇게 먹을 거 많이 런칭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현동 씨 그 홈쇼핑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왜 재밌었냐면 정말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살려면 살고 말면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매진됐어요. 예. 모든 스타들이 이렇게 홈쇼핑에 나와서 대박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홈쇼핑에 특히 어울리는 연예인의 덕목 같은 게 있을까요? 박수홍 씨라든지 이렇게 좀 호감형 그리고 좀 이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간다. 예를 들어서 박수홍 씨랑 예를 들어 뭐 김구라 씨가 있다 치면 아마 뭐 인지도 면에서나 뭐 결코 김구라 씨가 더 못하지는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 매출엔 분명히 박수홍 씨 훨씬 더 도움될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홍 씨는 훨씬 더 기분 나빠하는데 이런 칭찬을 해주는 건 난 처음인 것 같아요. 대신 두렵네. 웃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해소와 하여튼 친근감. 끝까지 주진 않아. 다 주진 않아요. 예. 네, 그치? 이거 뭐 농담입니다. 하여튼 네. 그런 신뢰감과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아마 이 매출로 이어진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요. 방송 사고부터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홈쇼핑에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들이 홈쇼핑에서 생긴 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네, 한 홈쇼핑 생방송에서 냄비를 파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의문의 남성이 갑자기 스튜디오로 난입합니다. 근데 이분은 섭외된 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방송 사고인 거잖아요.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배우 최민수 씨였어요. 최민수. 프로 참성러네요. 떠오르는 프로 참성로예요. 프로 참성로. 아 근데 홈쇼핑에는 무슨 일로 나오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날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분이 최민수 씨의 아내인 강준 씨였거든요. 근데 이제 강준 씨가 당시에 냄비 활용법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최민수 씨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속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네,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최민수 씨가 스튜디오로 불쑥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당황했다고. 아니 저도 그 방송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쇼호스트들이 너무 왜 예정이 너무 없던 일이고 생방송이니까 쇼호스트도 당황하긴 했는데 최민수 씨니까 어쨌든 자리를 조금 주섬주섬 막 이렇게 비켜드리고 강준 씨도 너무 표정이 당황한 게 보이는데 일단은 왔으니까 이렇게 옆에 결국에는 앉았어요. 근데 막 냄비 설명은 그 와중에 지금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유성이 아빠 여기에 스테이크 구워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냄비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진짜 임기응변이 대단하시다 그 생각을 했죠. 네, 상황은 너무 재밌는데 사실 그게 방송 사고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또 홈쇼핑은 매출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일 수도 있는데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그 스튜디오 안까지 왜 들어오셨을까요? 그 매대 안까지. 강준 씨가 전날 밤을 샜대요. 그래서 이제 최민수 씨가 방송을 모니터하다 보니까 강준 씨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내가 가서 응원과 함께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야겠다 해서 갑자기 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강준 씨하고도 제가 친분이 꽤 있습니다. 뭐야? 항상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폭발이네요. 아이랑 사는 것 같다. 근데 굉장히 로맨티스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방송도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오지 마라, 제발 여기까진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 들어와서 잘 위기를 넘겼는데 다행히 이날 최민수 씨가 10분 남겨놓고 들어왔는데 매출이 대박이 나기 때문에 다들 정말 훈훈한 마무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강지훈 씨가 SNS에 후기를 올렸는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부부가 어느 정도 같이 살았으면 더 이상 깜짝 놀랄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끝나기 10분 전에 등장했다.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우리 민수 라고 올렸는데 또 덧붙여서 방송국 출입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너무 재밌어요. movie랑 이런 걸 다 패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민수 씨가 들어오니까 홈쇼핑 관계자도 방송을 다 열어주죠. 오셨나 보다. 모르는 다 얼굴이 열어줘요. 아니니까. 지금 하신 얘기를요,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T채널에 지금 끝난 호박씨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출연할 때였는데, 강준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거든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MC가 김구라 씨인데, 김구라 씨 웬만해서는 당황 안 하는 분이잖아요. 뭐 얘기하다 갑자기, 저요! 그러는데, 스튜디오 뒤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최민수 씨인 거예요. 또 강준 씨는,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강준 씨가 도너츠 드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특정 도너츠를 정말로 사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로맨틱하다. 그래놓고 사실 모두 다 알잖아요. 뭐 김구라 씨도 뭐부터 해서 막 인사 한 병씩 다 하는데 마지막에 나 한 번 안아주는데 딱 저를 마주쳤는데 사실 저랑 개인적인 친구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자. 순간
긴장이 되잖아요. 기자하고 그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순간 되게 알아주신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약간 좀 고맙더라고요. 아내 사랑이 최민수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홈쇼핑 방송에서는 먹방이 많잖아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만두를 먹다가 위험한 일을 겪은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만두요? 네. 예. 바로 홈쇼핑 박리담의 황제 염경환 씨입니다. 염경환. 그 염경환 씨는 홈쇼핑에서 주로 먹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 뭐 품목이 이제 훈제 오리, 뭐 육개장 이런 것들인데 만두를 판매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뜨거운 육즙이 가득한 만두를 한 입에 그냥 먹었다가 이제 우와. 목젖이. 아이고 베인 거죠. 화상을. 이제 여기에 안타까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어요. 그 쇼호스트가 식은 만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어요. 염경환 씨한테 건네주다가 이거를 냄비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끓고 있는 냄비. 젓가락으로 툭. 그렇죠. 이 냄비에 섞였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거를 꺼내서 줬구나. 팔팔 끓던 네, 만두를. 건져낸 게 하필이면 냄비에서 끓고 있던 만두. 야. 근데 이제 염경환 씨가 이걸 먹었죠. 예. 근데 너무 뜨거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으로만 막 연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쇼호스트는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나오죠? 이런 맛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염경환 씨는 이제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입안에 이제 물집이 크게 생겼고 목젖에 화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한 것 중에서는 낙지 요리를 했어요. 근데 낙지 이렇게 연포탕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국물과 함께 이렇게 쇼스트분이 원래 먹기로 돼 있어서 제가 좀 과욕을 부렸나 봐요. 굉장히 살점이 크고 국물과 함께 이게 딱 들었는데 정말 입안이 홀라당 탈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어머나. 목젖이 제가 볼 때 익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참고 그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홍두철 씨. 아유. 홈쇼핑 하면서 입 안 대봤어요? 다 됐죠. 처음에 예. 처음에 요령이 없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냥 뜨거운 거 막 먹다가 다 됐는데 조금씩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겁게 탁 들어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 좀 식을 때까지. 자 먹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네, 이런 노하우들이 조금씩 그렇게 해야 생기고.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김이 모락모락하잖아요. 이 국물과 함께 이 맛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지. 바로 그냥 먹였는데 이분은 또 좀 시켜서 먹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앙 받아 먹으시. 근데 이런 잔사고는 정말 많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거는 네. 염경환 씨가 홈쇼핑 때문에 예. 침대에서 더욱 충격적인 거는 네. 염경환 씨가 홈쇼핑 때문에 예. 침대에서 변을 쌓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큼은 방송에서 염경환 씨가 직접 밝힌 에피소드예요. 이게 사실인데 홈쇼핑 스케줄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어떤 날에. 근데 하필이면 다 먹방이었던 거죠. 하루에 여러 번 먹방을 했는데 첫 방송에서는 육개장을 막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송에서는 또 냉면을 막 먹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송은 토마토여가지고 토마토를 18개를 한 방송에서 아하. 그러니까 하루 동안 폭식을 엄청나게 이 음식 종류를 바꿔가면서 연속으로 하고서 그날 음식이 막 맵고 차고 막 뜨겁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변이. 아니 이제 어떤 음식이 가래학근을 약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조화가 안 맞았던 거죠. 너무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막 이러니까 맙소사. 안쓰럽다. 직업병이에요. 물과 양이 맞지 않고 예.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진짜. 예.
자, 웹툰 작가인데 스타급의 인기를 누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방송계로 진출해서 이분 너무 재밌고, 네. 이분이 거의 방송계로 진출한 작가의 시초래요. 바로 기안84. 네, 인기가 대단하죠. 네. 네, 이분은 이제 방송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웹툰을 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안84는 대단한 셀럽입니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출연을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웬만한 남자 연예인도 그 따내기 힘들다는 화장품 광고, 커피 광고, 또 최근에는요. 나문희 선생님과 함께 양념게장 CF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CEO라고 또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무실을 개업하고 직원을 고용해서 열심히 또 만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방송 수입은 웹툰 수입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웹툰 화제성 어마어마하고 기안84의 그 패션왕은 무려 5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 보면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뭐 시상식에도 막 패딩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충격적일 정도로 소탈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버는데 그러면 다 저축을 하는 건가요? 뭐 기안84 씨 정말 그렇게 짠돌인데요. 한 여자한테만큼은 돈을 팍팍 쓴다고 합니다. 바로 박나래?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나래 씨한테. 예. 1년 정도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사셨는데 제주도 생활이 살다 보니까 참 좋더라라는 말 한마디에 제주도 집을 사줬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가 차가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술김이지만 한 대 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웹툰 작가 중에 진짜 핫한 분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누구시죠?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던 분인데요. 혹시 야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아요. 야옹이 작가. 나 보고 있는 웹툰이에요. 초록창 사이트에서요. 여신강림이라는 이 웹툰을 작년 4월부터 연재하고 있는데요. 데뷔하고 3주 만에 조회수 1위를 달성했고요. 근데 작품보다 더 화제가 된 건요. 바로 야옹이 이 웹툰 작가의 외모였어요.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야옹이 작가는요, 그동안 신상 정보가 베일에 쌓여 있었다가 연재 1주년 기념으로 초록창 사이트 측에서 실물을 공개를 한 건데 이렇게 대박 미모였던 것이죠. 작가 본인이 외모로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동안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라고 합니다. 예뻐서 화제가 된 것도 있지만 더 화제가 됐던 건 이 웹툰, 본인이 그리는 웹툰 속 주인공과 이 작가님이 실제로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본인을 모델로 그린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썹, 눈, 코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봐도 본인과 너무 닮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가르마 방향까지 똑같아가지고 거울 보고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야옹이 작가가 막 얼마나 벌까 이런 거에도 사람들이 지금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 보도에서는 뭐 연봉이 3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지는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SNS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광고비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수익은 꽤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웹툰이 또 드라마화가 결정되기도 했거든요. 자,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야옹이 작가에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기에 제동이 걸렸다고요? 워낙에 이제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연예인과 같은 어떤 그런 과거 루머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잘록한 허리를 위해서 갈비뼈를 뽑았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별의별 루머에 다 시달리더라고요. 네. 이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지자 야옹이 작가는 SNS를 통해서 몇 가지 구설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수술보다는 뿌띠 시술을 많이 받는 편이고 피부나 리프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쌍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신과 함께 원작 만화를 그린 주호민 작가인데요. 네. 영화 신과 함께 1, 2편 관객 수가
2,600만 명 이상으로 웹툰 원작 영화 중에 최다 관객이 동원된 작품입니다. 당시 신과 함께 리메이크를 두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원작 스토리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제작사 여러 곳에서 영화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드라마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과 함께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1, 2편을 동시에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1편에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워낙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작비를 모두 충당을 다 했고 2편은 이제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게 된 거죠. 1, 2편의 극장 매출만 계산해도 대략 2,3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원작자인 주호민 작가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것 같은데 소문에는 뭐 한남동에 건물을 지었다. 주호민 작가가 그 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뭐 빌딩을 지을 정도는 아니고 경기도에 근사한 집 한 채 정도 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앞으로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과 함께 시리즈 3, 4편은 물론이고 드라마, 뮤지컬, 뭐 연극까지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나중에는 뭐 빌딩을 지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별명을 갖고 계시죠. 파괴왕이라고요? 이분이 왜 파괴왕이냐면요. 이분이 다녀온 곳은요. 망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다고 하는데 일종의 그거예요.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학에 다니다 군대에 다녀왔는데 왔더니만 본인이 다니던 애니메이션 학과가 없어져 버렸고요. 게다가 본인이 전역을 한 다음에 그 부대가 해체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주호민이 거쳐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파괴왕입니다. 또 이 정도만 가지고는 파괴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분이 청와대에 방문하셔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그 다음 주에 탄핵 정국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 누리꾼들이 파괴의 신이시여 일본으로 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주호민 일본행 티켓 세금으로 끊어줘도 인정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일본 여행을 권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주호민 작가가 2016년에 바로 이 방문 인증샷 찍고 이제 요 파괴왕이 완전히 이제 날이 섰을 때 제가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하게 됐나요? 하게 됐나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제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 여러 개가 각 분야별 다 1등을 했었어요. 맞아요. 인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나의 이 기운과 주호민의 파괴왕의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만났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몇 개 방송 중에 유일하게 없어진 방송이 바로 그 방송. 주호민 씨가 잘 됐네. 파괴가 됐어. 아일인데. 내가 이거 리얼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근데 다녀가고 나서 그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아니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웹툰을 안 보기 때문에 이 주호민 작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신동엽 씨하고 저하고 다 같이 하는 뭐 토크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주호민이라는 작가가 왔어요. 근데 그분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파괴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분하고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밖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야 당신 때문에 우리 이거 신동엽 홍석천 요거 없어지면 진짜 당신 대단한 거야 이랬는데 그걸 없어졌어요. 거짓말. 딱 1회인가 2회 더 하고 그 프로가 연장이 안 되고 기운이 대단하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그래서 많아요. 사실은 저희 이제 무모한 형제들이라는 이제 민머리 클럽이 있거든요. 네, 모임. 저희가 이제 주호민 작가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될까봐. 주호민이 들어오면 우리 모임도 파괴된다. 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다 막. 그럼 모셔야죠. 오죽하면 이분이 사주를 보러 갔었대요. 이거 대체 왜 이런 거냐? 대체 내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망해가는 형국에서 마지막에 혼자만 빠져나오는 겨우 탈출하는 그런 사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파괴를 시킨다기보다 이분이 그 쓰러져가는 그 망해가는 형국의 마지막에 쏙 하고 이제 나오는 정말 운이 좋은 사주인 거죠. 야 진짜 왜 네티즌들이 왜 일본에 보내려고 하나 했더니 야 이거 살아있는 핵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야, 대단한데? 뭐 그래도 자기 작품만큼은 절대 파기시키지 그럼요. 않는 분인 것 같네요. 요즘은 웹툰 작가나 의사, 셰프 등 다양한 장르의 셀럽들이 방송 쪽으로 영역을 넓히기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뭐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전혀 전문직을 했던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신선한 매력을 뿜으면서 뭔가 싹쓸이해가는 걸 보면 사실 레이디쟁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죠. 그럼요. 아, 그분들이 완전 심지어 느껴요. 방송을 잘해요. 그냥 지들 잘하는 건 하지 왜 자꾸 일로 넘어오냔 말이에요. 아니 본업도 이렇게 잘하면서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능인 방송인들의 위기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최초의 트로트 걸그룹 누군지 아십니까? 트로트 걸그룹? LPG. 정답이었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천재. 아, LPG. 아. 군대에서 인기 되게 많아요. 저는 LPG가 뭐의 약자인지도 알아요. 뭐죠? 가스 아니야? 아니요. 이거를 제작한 제작자분이랑 친하거든요. 저도 뭐죠? 본것 같아요. 레이디? 아니야, 롱. 하나 롱 프리티 걸. 프리티 걸. 다 기셔가지고 네. 멤버분들이. 나는 LPG 가스처럼 불타오른다는 얘기인 줄 알았지. 아님 말고. 네. 이분은 뭐 이제 슈퍼모델로 데뷔를 해서 트로트 걸그룹 그리고 연기 그리고 최근엔 홈쇼핑 완판역까지 아, 누군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제 동생입니다. 예. 가수 겸 배우 한영 씨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황영진의 풍문 픽업 오늘의 주인공은 모델, 가수, 연기 그리고 홈쇼핑까지 모든 걸 이루고 계시는 한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입니다. 그대여 사랑의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 이제 슈퍼모델을 한참 하시다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특이하게도 트로트 걸그룹. 맞아요. 거의 시조세예요. 시조세예요. 그죠? 최초로. 특히 군부대에서 엄청 났어요, 진짜. 네, 난리 났었죠. 아, 그때는 뭐 네. 이효리도 안 됐어요. 싹 진짜. 쓸었죠. 맞아. 네. 그래서 국군방송 홍보대사는 그 해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군부대 가면 가스통 분장을 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장병 여러분도 계셨을 정도로 여기도 LPG 이렇게 써갖고 회색 옷 입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스트롯에서 네. 이거를 또 리메이크합니다. 사랑의 초인종. 네. 근데 사실 사랑의 초인종은 제가 일기거든요. 일기의 노래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2기의 노래예요. 그럼 한영 씨는 일기에서 1기에서 2기로 가지 않았죠. 네, 1기에서 솔로로 나오고 2기 이제 후배들이 부른 노래고 그것만 리메이크하지 않았어요. 800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800에는 1기 노래입니다. 지금 그걸 듣고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의 노래를 또 불러줬어요. 네, 그게 왜냐면 타이틀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한 곡이 아니었는데 그 노래를 찾아서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다는 게 너무 고맙고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죠. 키가 엄청 크신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학다리라는 별명도 맞아요. 있었고 네. 그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다리가 길다라는 풍문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기네스에 등재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아, 다리 길이만? 네. 여자 연예인 중에서 가장 긴 다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어느 정도예요, 길이가? 골반에서부터 딱 발 그 바닥에 네. 바닥까지 딱 쟀을 때 112가 나왔는데 112면 거의 초등학생 그죠? 그죠, 키죠. 근데 고학년? 그 당시 이제 저보다 강동원 씨가 키가 훨씬 크신데 강동원 씨랑 저랑 다리 길이가 똑같다. 따져보니 여자 연예인 중에서 가장 다리가 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구나. 그 풍문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미우새에 김건모 씨 나오셨잖아요. 그쵸. 김건모 씨가 키 큰 여자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방송 끝나고 뭔가 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썸을 탈 수도 있었겠죠. 예, 탈 수도. 왜냐면 남녀 관계는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김건모 씨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조금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그냥 좋은 오빠죠, 뭐. 네.
그 요즘에 그 한영 씨가 굉장히 화제되는 게 홈쇼핑이에요. 맞아요. 정말 난립니다. 제 연관 검색어에 원래 없었거든요. 제2의 전성기에 솔직히. 한영 홈쇼핑이 연관 검색어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창 활동할 때는 홈쇼핑을 안 하셨는데 많이 안 했죠. 갑자기 홈쇼핑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사실이 있어요. 어떤 제가 이제 홈쇼핑 게스트를 시작한 게 19년이 됐어요. 19년이요? 네, 19년 전에 벌써 홈쇼핑 게스트를 시작을 해서 거의 데뷔 때 하신 거네요? 아니요, 데뷔가 그러니까 슈퍼모델로 데뷔를 하고 바로 한 1, 2년 후부터 제가 게스트를 시작했어요. 네.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활발하진 않고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네, 한 번씩 게스트를 한 거죠. 나만의 그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딱 이거 매진할 수 있는 노하우. 저는 상품이 하나 만약에 저한테 들어와서 이걸 제가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이건 나랑 맞아요 생각해서 이걸 내가 사용을 하고 방송 날짜가 한 달 정도 남았다 이러면 그 사이에 차 안에서건 욕실에서건 그냥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사람이 있건 없건 저는 혼자 계속 중얼거려요. 노력을 하는구나. 제 스스로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다른 분들께도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홈쇼핑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완판녀, 매진녀 이렇게 네. 보고 있으니까 네. 자신을 한번 팔아본다면 15초의 또 시간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15초 안에 한번 팔아본다면 요건 뭐 미션일 수 있으니까 자 갑니다. 15초 시작. 저는 남들과 다릅니다. 똑같은 거 굉장히 싫어해요. 네, 제가 앉아있는 자리는 특별해질 수 있어요. 왜? 저는 똑같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해야 돼? 저를 데려다 놓으시면. 그만 안 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밝고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어느 채널에 나오든 보여드릴게요. 네, 열심히 응원 또 해주시고 한영이란 이름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단합니다. 한영 씨는 정말 재주가 많아요. 아재다 또 그렇게 좋아. 성격도 좋고 예쁘기도 예쁘지만 사업성도 있고 그다음에 말하면은 말이 아나운서처럼 말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박수홍 씨하고 또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형제 같아요. 같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도 너는 왜 못 가니? 오빠만 못 가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약간 오누이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직접 보니까 뭐 훨씬 더 활기차고 앞으로 뭐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계를 장악한 억소리 나는 대박셀럽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